네,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빈입니다. 네, 이번 뉴스레터부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키워드 브리핑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브리핑이라서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은 4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추윤대치와 검찰개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는데요. 전 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이 추윤대치의 피로도가 저는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1년이 다 되도록 소송전을 불사하면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대체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가?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는 폭발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의 실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역시 개정되었고 이제 공수처장 임명은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설령 검찰 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끝까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을 제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전을 불사하는 그런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됩니다. 최고행정수반의 통치행위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정치검찰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중립성의 훼손에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독선적인 행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둘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이렇게 해야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재난 매뉴얼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야 되고 대중교통수단 역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국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위축 그리고 소득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왜 우리가 총알바지가 되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문만 닫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지금 위기가 닥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몇 번이나 이런 코로나19 격상 조치 그리고 영업 제한 조치가 발생하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재난의 시대를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고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재난 시대에 맞게 재난 매뉴얼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제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동이 되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긴급조치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게 하고, 그리고 공과금, 즉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을 자동으로 감면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난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 맡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국가의 책임, 그리고 이 재난 시대에 맞는 재난 매뉴얼을 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요즘 정의당이 전 당적으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입니다. 1년에 2,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에 7명꼴로 나 갔다 올게 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21년째 OECD 가입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권 야당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해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동안 법의 적용을 유예시키는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남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주,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형사책임 처벌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업들, 그리고 관리 감독해야 될 공공기관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내에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계약입니다. ILO, 네, 국제노동기구인데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을 했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ILO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협약을 그동안 비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ILO에 가입을 했는데 그 ILO의 핵심 협약을 30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니 얼마나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 노동 기본권이 후진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권을 국제 수준에 맞게 높이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발 노동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해서 계속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간을 더 늘려가지고 그 기회를 늦추는 단체 교섭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 사업장에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조합의 아주 중요한 권리인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산별 노조가 있습니다. 네, 그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함께 연대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네, 심각하게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게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법을 더 개혁시키고 지금까지 그나마 겨우 이어져 오고 있었던 노동 기본권마저 이제는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저는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근거로
노조법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네, 정재빈의 키워드 브리핑 괜찮았나요? 네, 처음이라서 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